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오늘 라방을 10시 30분에 시작한다고 제가 다시 공지를 좀 드렸죠.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좀 과로해가지고 그래서 잠깐 쉬었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컨디션이 바로 나빠져요. 근데 어제 오늘 괜히 열정이 생겨가지고 평소와 다르게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더니 몸에 또 바로 무리가 와가지고 좀 쉬어야 됐어요. 그리고 원장님들은 대부분 또 10시에 강의가 끝나서 10시 30분 돼야지 라방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컨디션 조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극한 직업입니다. 참 누가 시키면 못할 거예요. 저는 또 제가 좋아가지고 오늘 노가다를 너무 많이 했어요. 머리 쓰는 일보다 사실 노가다도 머리 써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후딱후딱 그래서 뚝딱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랑 같이 열정적으로 어떤 A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은 바로 아마 곧 바로 선물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고생을 하면 또 효과가 있죠. 오늘은 김희덕 원장님과 함께 영어 이야기 할 겁니다. 영어 이야기. 방학이에요. 아무래도 식구들도 버글버글하고 또 요즘은 그 재택근무가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진행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매일매일 출근 안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 커다란 힘에 의해서 정말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느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9시에 집에서 나가서 9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살아요. 오전에 일 죽어라 하고 점심 먹고 왜 오후를 즐긴다 이런 말 있죠. 낮잠. 잠깐 쉬었다가 또 오후 일정을 하는데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번에 제 몸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바로 또 설사하시고 몸이 사인을 막 보냅니다. 너 미쳤니?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니? 쉬어야 된다. 그래서 한 30분 쉬었나 봐요. 20분, 30분. 참 또 이런 날도 있죠. 뭐 살다 보면. 그래도 뭐 신나서 했습니다. 에다님, 유은이님, 성주님, 어서 오십시오. 리찌님, 어서 오십시오. HYM1206님, 어서 오세요. 이선영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힘드시겠어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할 힘도 없네요. 오늘도 사실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혼자 하는 방송이었으면 아마 연기했을 것 같은데, 원장님들이 정말 바쁜 시간 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용기 내서 합니다. DNS WKS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요. 핑크문님, 어서 오세요. MIAU님, 반갑습니다. 폰파이어님, 어서 오십시오.
사실 아는 아이들도 많은데 제가 인사를 거신 분들만. 네, 현서원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죄송하다는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예, 근데 우리들은 또 알고 있죠. 아는 분들은, 네. 오늘 죽어라 했어요. 왜냐하면, 왜 죽어라 했냐면, 그 업체에서 포장을 일일이 해줄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예. 보통 업체가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다 받아와서 손수 다 포장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약간, 왜 약간 먼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묻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또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일일이 다 테이프로 띄고, 또 이런 작업, 다시 개고, 뭐 이런 걸 했어요. 뭐 내가 하는 거지 뭐 내 성에. 근데 마음은 좀 개운한데 몸은 허리가 막 이제 무리가 오더라고. 너 쉬어야 된다. 막 이런 무리. 그래도 마무리 다 해서 발송했습니다. 네. 진짜 오늘 정말 초인적인 힘을 했습니다. 네. Stay healthy, happy님. 네. 코치님 건강 챙겨주세요. 아이디에 헬스가 들어가네요. 네. 네. 핑크부님,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 참여합니다. 샤프라기 잘했어요. 네. 리차님, 진짜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일 아침 라방도 제가 연기했어요. 일주일. 컨디션 관리 때문에. 네. 제가 또, 코치님, 모자 색깔이 참 따뜻해 보여요. 이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 거의 코트 한 개 값으로 산 모자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잘못하면 또 막 요구도 먹을 것 같아. 미쳤어. 이런 소리. 또 우리 남편이 웬일로 눈 딱 감고 사시라고. 그래서 진짜 비싼 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니트예요. 니트 반팔 원피스인데요. 이게 질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좀 많이 입거든요. 네. 오늘 건강이 안 좋을수록 더 화사하게. 네. 이런 또 모토로. 네. 추주 케이스님. 네. 코치님 건강 꼭 챙기세요. 김혜수님도 코치님 저는 남편이 쉬어서 거실 등 주방 등 네, 보고 왔다고. 그래요? 네. 연맘님, YENMOM 스타일님, 어제 도영 특강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제 오디오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근데 아마 오늘 김희도 원장님 오디오 괜찮으실 거예요. 워낙 장비가 많으시거든요. 네. 내용은 정말 좋았죠. 네. JEK 스마일님, 네, 코치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훈맘님, 네, 어서오세요. 리틀 포 시즌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네. 네, DNSWK에서 노동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제가 사실은 PPT를 10시간 만들어도 힘들다고 못 느끼는데, 집안일 조금 하면 그렇게 힘들더라고. 뭐 억울하고 힘들고 막 이런 느낌 있죠. 근데 오늘은 그냥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정말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몇 번 한 것 같아. 여하튼, 노동에 노가다 했습니다. 노가다. 네. KHM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발송까지요. 네. 발송해서 1층에 맡겼으니까 내일 그러니까 택배 회사에서 저희가 스티커를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엑셀 작업을 하고, 회사에 보내면 이제 스티커를 미리 갖다 줘요. 그럼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1층에 또 맡겨놓으면 내일 또 회사에서 바로 가져가서 바로 보낼 거예요. 아마. 네. 이번에 설 명절이 있어서 택배를 빨리 해야 돼요. 네. 윤지혜님,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라방 참여하네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옛날에도 예뻤다는 소리죠. 네. 힘들게 하는데, 기운이 나는데요. 여기 칭찬은 중요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와, 코치님 덕분에 빨리 벌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좋더라고요. 막, 인형도 다 챙겼거든요. 인형도 너무 예뻐. 받아보면 아마 진짜 예쁠 거야. 예. 우리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계모년에, 예쁜 인형 토끼 보낸다고. 네. 네. 김미영님, 너무 고급져요. 그래요? 돈 쓰면 고급져요. 오래오래 건강 지켜주세요. 저희 딸 공부 끝나는 날까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코치님, 우리 애 대학 들어갈 때까지 뭐 일해달라고. 제 대답은 싫어.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유, 어떻게 제가 일만 합니까? 네. 에드파파님 들어오셨네요. 네. 바로 연결할게요. 제가 좀 오늘 늦게 시작했어요. 원장님. 이제 인사하고 있었어요. JJKYA님, 이번 주는 진짜 라방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다 바쁘세요. 겨울방학 특강을 해서. 그래서 정말 모시기 힘들어요. 예. 자, 이제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예,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댓글로 박수 칠 수 있죠? 네. 우리 김희동 원장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강의 이제 끝났죠? 네, 끝나고 지금 바로 그 위치에서 제가 음. 핸드폰으로 바꾸기만 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 좀 갔다 오고 좀 그러죠. 우리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네, 근데 재밌어요. 저희가 요즘에는 아침 9시에 시작을 하니까 네. 네, 9시부터 이제 쭉 하는 거죠, 그냥. 9 to 10. 네, 많이 할 때는 한 14시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점심. 그래도 뭐 급하게 요렇게 저렇게 먹고 네, 또 간편식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편식은 먹지 마요. 그래도 30분만 내세요. 네네. 근데 제가 도시락을 아주 즐기는 사람이라, 집에 이제 이모님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도시락을 2개씩 들고 나옵니다. 그거 너무 좋다.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가능한 집밥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과일도 좀 싸주세요. 네, 토마토 많이 써주십니다. 토마토. 네네. 과일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 도시락에다가. 좀 넣어달라 네. 그러세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코치님, 뭐죠? 그 공동 구매 거신 거 중에서 저도 이제 그 흑돼지를 한번 사보려고 올리자마자 바로 샀을 때는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내 지인한테도 하나 선물을 하자 해서 네. 한 40분 뒤에 들어가니까 40분 뒤부터는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야, 그게 공동구매는 아니고 제가 그냥 링크만 드린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이 네.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실지 제주도 돼지고기를 완판시키는. 아니, 저희가 네. 설이나 추석 때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이 좀 대량 구매를 해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선물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우리 셔플들한테 알려줘야지 해서 제가 이제 거기다 링크를 올린 거예요. 예, 그리고 딱 지정해주고, 흑돼지를 사라. 백돼지 아니다. 근데, 아까도 좀 버벅된다고 하더라고요. 결제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판됐군요. 네. 이게 담기기는 하는데, 이제 결제가 안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후로. 예, 그게 네. 아마 물량이라든가 택배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흑돼지를 다 파셨어요. 흑돼지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이거 때려치고 쇼핑 호스트 할까 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돼지고기를 다 파셨구나. 그러니까 돼지고기 품절. 팔아서 내가 뭘 남았으면 뭐가 줘. 나 그냥 링크만 소개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이거 스팀 수업에 좋아요, 뭐 이 책 좋아요 그러면 바로 네. 막 품절되고 이런 거를 여러 번 봤잖아요. 네, 맞아요. 야, 돼지고기를 품절시킬 줄은 몰랐어요. 글쎄요. 거기서 나한테 그 홍보대사 이런 거 안 시키나 몰라. 나한테 막 고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다. 놀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집 고기가 맛있어요. 그런데, 네. 네네. 저도 좋았어요. 그때 한번 보내주셔서 먹은 뒤로. 네, 제가 한번 보내드렸죠. 네. 다시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바로 행동에 옮겨서 바로는 됐는데. 잘 됐네요. 네. 1시간 만에 이 네. 흑돼지를 다 파셔서, 내일이나 근데 모레나 문제는 먹으려고. 네. 그거를 먹으면 서울에서 제주 고기를 못 먹어요. 맞아요. 네. 너무 비싸고 맛없고 백돼지 갖다 팔거든요. 서울에서는 흑돼지가 워낙 비싸니까 맛없어요. 그 집 거만 근데 저는 요즘 거의 채식을 해가지고 고기를 잘 안 먹는데 저희 아들이 한참 먹을 때는 진짜 엄청 먹었죠. 네. 제주도가 잘 되면 좋죠, 뭐. 좋죠. 네. 또 그 전에 왜 제가 원장님네 그 제주도 산, 네네네.
그때 너무 좋았는데, 예. 한 번 더 가고 싶네요. 근사했어요. 나중에 형님도 잘 좀 날씨 계시죠? 좋으면. 예, 예, 잘 계세요. 잘, 지금 음. 캐나다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형님 가셨어요? 가족 상봉하러. 네네. 예. 저희가 지금 또 거기서 드라마 하나 시작했고, 음. 수리남도 거기서 찍은 거 아세요? 진짜? 수련도 수리남 거기서 찍었어요? 수리남 마약밭이 저희 그곳입니다. 사진 찍은 거? 네네.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네. 다 마약이라는 거? 네네. 그 원장님 내 거구나. 그것도 있고, 요즘에 아일랜드도 그쪽 촬영지고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히트하는 거는 한 번씩 거쳐가는 그런 그러니까 연구가 거기가 되고 되게 있어요. 신비로워. 네네. 여러분이 또, 아니, 코치님은 원장님하고 무슨 얘기 하나 할 것 같아. 원장님네 그 제주도에, 네네. 산이라 그래야 돼? 오름이라 그래야 돼? 오름이라 그래야 돼? 오름이고요. 네. 응, 채오름이라는 곳이고, 이제 저희가 새오름. 그것을, 예, 채오름, 그리고 그것을 채오름. 영화 응, 응, 촬영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 뭐, 여러 가지, 아스달 연대기부터 해서, 응, 봉오동 전투, 또 지금 응. 하고 있는 수리남, 뭐, 온갖 네. 그 드라마들을 거기서 많이 했죠. 여튼 저는 갔다 온 사람인데 너무 재밌었고요. 형님이 또 네네. 엄청 재밌으세요. 네, 네네. 그래서 진짜 그 타면 약간 위험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차를 태워주세요. 맞습니다. 그때 참 재밌었는데 또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네. 네. 저기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 아마 추천인을 쓰는 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네네네네. 샤플들이 거기다가 다 샤론 코치라고 다 썼다고. 네. 연말에, 아니, 그러니까 설 전이죠. 제가 네네. 복지기 했으면 됐죠, 뭐. 그렇죠? 네네. 네. 네네. 물론이죠. 감사하죠. 네.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또 LA 갈비도 링크 하나 올려놨습니다. 네, 그것도 또 사 드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야, 3년 안에 샤론 푸드 이렇게 하나 나오겠네요. 하나 만들까요, 원장님?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먼저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크 영어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김희덕 원장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구의 버머 라이크 어학원. 네, 네, 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유학파시고, 그 다음에 영어 교육을 엄청 오래 하셨고, 제가, 빈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교육 전문가시다. 이렇게 소개하죠. 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시고, 그 네네. 다음에 우리 딸 미래와 아들 태균이 덕분에, 예, 이제 유아 영어에 또, 더 적극적으로, 예, 네네네. 관여하셨죠. 네. 네, 열심히 하고 음,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아침 공부라는 걸로 키워드로 맞아요. 삼아서 매일 음, 아침 1시간씩 공부하는 모습들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음, 요 또래 아이들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이제 음,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또래 이 학부모님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 올해는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음, 그렇습니다. 음. 진짜 아빠표 공부. 그동안에 엄마표 공부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이디를 지을 때부터 이제 에듀파파라고 지으셨잖아요. 그게 네네네. 참 그 워딩이 주는 힘이 있어요. 네네, 예. 물론이죠. 에듀파파가 되면서부터 진짜 에듀파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롤모델이 맞습니다. 돼버렸고, 네. 애들이 근데 금방금방 커요. 예, 미래랑 네. 태균이 크는 모습 보면 정말 엄청 저렇게 잘 자랄까. 실력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아이들. 네, 저도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아이들 이렇게 도약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음, 제 아이들이 되니까 이제 집에서 또 어떠한 영향이 있고 또 집에서 어떠한 그런 힌트들이 있는지 또 그 음, 전조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 쑥쑥 자라고 또 이 음,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런 걸 생각 음.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엄마 주도 학습 책을 쓰게 된 이유 아니면 뭐 그 여러 책들을 쓰게 된 이유가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공부했던 걸 그대로 쓴 거거든요. 네네. 예, 제가 5살부터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과 공부하고, 대략적으로 중1까지 주간 계획표 만들어서 애들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러게 역시 진정성 있는 것들은 확실히 전달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하는 말과 아니면 교육법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교사가 강사가 학생을 가르친 거랑은 또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학생을 상당히 가르치는 다르죠. 거랑. 네. 음, 네,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저도 요즘에 그런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여야지 엄마표 네. 학원, 아빠표 학원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음, 그게 이 집에서 하기 위해서 또 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요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좋을까? 또 이제 아이들 상황들을 또 많이 생각하게 되어요. 그래야 네. 또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잘 전달이 되니까. 그래도 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역순으로 가는 게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아까지 다 쭉 풀코스를 가르치시다가 이제 네. 백해서 내 자식 문제에서 유아 이제 아주 아래로 또 많이 내려가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순서를 딱 가다가 지금은 이제 해외 대학원, 외국 대학원에 우리 아이들을 직접 다 보내면서 또 그 경험을 축적을 해서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잖아요. 여하튼 그렇죠. 저랑 원장님이랑 믹스하면 진짜 올 어라운드가 되는 것 같아. 다 해봤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눠드릴 게 되게 많죠. 네네. 여러분들께. 네네. 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본 건 되게 중요하죠. SY맘님이 원장님이 주시는 조언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이크 영어 강의 거의 다 들었는데 하나하나 다 좋았다고. 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장님 이번에 라이크 영어를 정리해 봤더니 제가 네네. 원장님을 진짜 많이 괴롭혔더라고요. 강의를 10개 만드셨어요. 네네. 힘들었죠? 아니요. 근데 그때가 정말 음, 저한테는 그때 이제 이 만드는 과정에서 코치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렇게 한번 자기 것을 정돈하고 정립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근데 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성숙해질 수 있었고, 음, 그리고 또 하는 일에 말하는 것에 틀이 생기게 되어서, 음. 네, 조언을 드리더라도 이제 그때 말을 정리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절차와 순서를 어떻게 했었어야 음. 옳았다라는 게 좀 나오니까, 저는 그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강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그동안에 했던 많은 그 교육 경험이 예, 하나의 상품, 하나의 컨텐츠로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 네네. 여러분 거니까, 그리고 아마 강의를 만들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있고, 내가 강의를 만들면서 정말 예, 순서를 정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진짜 올고든 컨텐츠가 10개 강의가 됐다는 게 아마 그 위에 정말 다양한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이죠. 네네. 네. 그런데 많은 엄마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죠. 여러분, 우리 라이크 영어가 10개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알려드린다면, 네. 가장 먼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제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전국에 영유를 못 가는 분들, 혹은 돈이 있어도 동네에 영어 유치원이 없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온라인판 영어 유치원을 만들어 주세요. 엄마표 영어 유치원.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네네네. 음, 그래서 영어 유치원 초반에 얘기할 때는 제가 그 서울에 가서 이걸 같이 찍었잖아요. 찍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들이 커가시는 분들은 꼭 추천드리는 게 사실 저의 이 강의들은 볼 게 많습니다. 이게 음. 뭐예요라고 이름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맨날 무슨 이민 가방 같은 거 들고 네, 와가지고 엄청 갖고 오셨죠. 근데 그게 눈도 즐거울 뿐더러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게 사실 실물을 봐야 감이 음, 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보여보고 또 코치님도 직접 한번 쓱 그어보고 딱딱 네. 만들어보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이게 재밌겠다라는 확신을 네. 주는 거니까 그냥 네.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보다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음,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영어 유치원 안에서는 유명 영어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몇 년 차 되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절대 옆집 걱정하지 말고 옆집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집 잘 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지금 제가 특히 영어를 두려워하는 우리 아들들, 예, 네네.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는 꼭 우리 라이크 영어, 스팀 영어를 꼭 해봐라. 아, 네네. 그거 정말 재밌었잖아요, 우리. 네. 그렇죠.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스팀 교육 따라해보기라는 이제 음, 시리즈가 있어요. 그 네. 안에서는 그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다양한 스팀들을 다 저희가 모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영상마다 보통 한 가지에서 두 가지씩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갈 수 있는 이 응용법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 해볼 수는 없고. 그러므로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무엇인지, 또 음,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걸 좋아하게 되는 건지. 이게 부모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것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또 언어학습으로 연결하는 건지. 특히 스팀 학습은 뭐가 좋냐면 아이와 할 수 있는 그냥 놀이예요. 근데 놀이인데 그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가르쳐 주시면 되고 이렇게 읽혀 주시면 된다. 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냥 아이와 영어로 노는 법을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키트들이 무엇이 있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쿠킹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또 집에 풀만 있으면 슬라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슬라임을 좋아는 하지만 또 유해할까 봐 아이한테 만지게 못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가지고 놀면서 영어까지 배우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과학 쪽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죠. 저는 특히 영어를 두려워하고 영어를 싫어하고 영어를 안 배우겠다고 거부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참 좋아할 것 같아서 후기도 제가 네네.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네네. 좋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본 컨셉이 엄마표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학원을 안 보내고 영유를 안 보내는 엄마표. 근데 엄마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우리 쓰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원장님이 3시간 만에, 예. 근데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왜 우리 소금에다, 모래에다가 네네. 이 알파벳부터 네네네. 쓰자 이거 했잖아요. 그거 네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게 대유행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또 네네. 품절됐나요? 아, 근데 소금 쓰기랑 그 이제 그 알파벳 쓰기나 이런 스팀 수업 하는 활동들 중에서 네. 이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대형 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사실 코치님 강의 때문에 그 인터넷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들어가 보는데 제가 네. 유초등 그 법칙 그걸 보려고 들어가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네. 다른 스팀 수업들 보면 저희들 네. 커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쓰기를 합니다라고 해서 보는데 거기도 소금 쓰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어, 얘기가 그 이 소금 쓰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3시간 마스터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초등 영어 영문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 문장 만들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에세이로 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3시간 네. 마스터 에세이 특강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바칼로레아 온라인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음, 이거를 듣기 전에 저희가 본인들한테 상당히 많이 추천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이게 오픈이 되면 여기서 이거를 꼭 듣고 오시라라고 하는 네. 이유가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쭈뼛쭈뼛 말을 못 꺼내는 것처럼 써봐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만큼 음, 막힐 데가 없거든요. 어른 입장에서 야 오늘 있었던 일 써봐라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아 내가 얘를 오늘 식당도 데려가지고 마트도 데려가지고 했는데 막상 일기 쓰라 그러면 오늘 한 거 음, 없어 엄마 이러잖아요. 음, 자 에세이 이 3시간 특강은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또 중간에 예시나 본론을 어떻게 쓰는지 또 결론은 어떻게 맺는지 음, 이게 영어 유치원을 다니더라도요. 보통 2문단짜리 뭐 1문단짜리 글을 쓰고 결론 쓰라 그러면 한 문장으로 똑같은 말 반복해서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수인데 이 3시간 마스터 SK 특강이라는 걸 보면 이거 1, 2편만 보더라도 그런 거는 금세 음.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아주 어린아이에서 초등 고학년 또는 중학생들까지도 볼 수 있도록 음.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글쓰기가 되는 중고학년이라도 또 중학생이라도 상당히 유효하게 보기 좋은 그런 강의죠.
일단은 엄마표 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응원하는데 그분들이 자꾸 리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낭독이라든가 이쪽 파트에만 너무 집중할까봐 좀 걱정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항상 같이 쓰면서 해보자 용기를 주시는 그런 내용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네네네.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예,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또 제가 왜 강의 하나 끝나면 원장님한테 아이디어를 드리잖아요. 제 의견을 네네네.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이제 원어민 한번 와서 수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 톰 쌤이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가 같이 또 네네. 참여를 했죠. 그때 고생 많이 네네. 하셨는데, 네, 그때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원어민 영어 into reading and writing이라는 건데요. 음. 사실 이거랑 엄마표 영어 유치원이랑 이어서 보셔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면, 시리즈로 이을까요? 네, 네. 엄마표 영어 유치원을 본 다음에 이거를 보면 왜 도움이 되냐면, 영어 유치원이나 또는 일반 유치원에도 요즘에는 혼합형 유치원이라고 해서도 네,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곳에서 아이가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 사실 음, 제 딸 미래가 아빠가 영어학원 원장님이기는 하지만 일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이도 원어민 앞에서 문법 실수도 하고 발음 실수도 하고 단어 실수도 해요. 그렇지만 원어민 선생님들이 노련하다면 어떻게 아이를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원어민 선생님들을 어떻게 부모로서 이해를 하고 또 유치원을 다니거나 어학원을 다닐 때 어떻게 이분들의 지도 방법을 이해해서 또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가르쳐 주고요. 또 음, 이게 좋은 게 나혼산이라 하죠. 그 프로그램. 그 네, 연예인들 사는 거에 이 코멘트 달듯이 이렇게 영상 네, 하나씩 네. 붙여가지고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토마스 선생님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해줘야 즐거워한다. 또 어린아이들이 음, 일부러 실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실수하는 음, 모습을 보여준다라든지 원어민 선생님들의 어떤 마음이나 지도 접근법을 또 알려주기 음. 때문에 그 부분도 부모님들이 딱 보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어, 얻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 유치원을 듣고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 into reading and writing 예, 네네. 그렇게 연결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AT 강, SAT 네네. 강을 듣고 기본적으로 이제 쓰기에 대해서 좀 자신 있어 하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엄마들이 뭐 일기쓰기나 이런 것들도 다 편해지고 있죠.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UR에도 아무래도 쓰기가 곧 문법인데 따로 네네. 문법 수업을 하기 전에 뭔가 약간 체계를 좀 글의 짜임을 만들자라고 한 게 또 우리 유초등 또 영문법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보통 초등 고학년들이 배우는 영문법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 유초등 영문법의 강의 목록을 보시면 그런 얘기 네. 나옵니다. 소유격 모르는 아이한테 소유격을 어떻게 가르칠까?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교육학에서는 명시적인 문법이 있고 체감적인, 이제 체득적인 음, 문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이가 틀리면 틀린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면 아이는 또 아이대로 그것을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음, 그러면 문법을 어릴수록 실용적인 관점에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고 또 네.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사실 음, 우리가 국어를 생각해 보더라도 왜 친구는 먹으라 하고 어른한테는 드셔야라고 해야 하나요? 음, 라고 하면 네. 그게 그런 거란다. 이게 경어라는 거란다. 라고 설명해서 얘기되는 것처럼 음, 여기에서 나오는 유초등 문법은 우선 아이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이해해야 하는 기본 문법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라느니 동명사라느니 이런 거는 아예 없고요. 말 네. 그대로 기본 품사, 음, 그리고 시제, 네. 그리고 인칭 이런 음, 곳에만 집중을 해서 아이들이 글 쓸 때 필요한 영어 또는 음, 말하기 할 때 정확한 영어를 기르는 게 음. 먼저 목표가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네. 네네. 품사, 그 다음에 시제,
네, 인칭, 요 네. 세 가지만 해도 글이 조금 글답게 써지는 거죠. 네. 그리고 뿐만 음, 아니라 사실 우리가 AR 지수, SR 지수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어 네. 실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네. 어, 이 인칭과 시제와 그다음에 품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아이가 음, 육하 원칙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음, 어떻게라는 거를 다 이해하는 기반이 되고요. 음. 그래야 아이들이 독해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처음부터 너무 글을 제약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릴 때 뇌에 저장된 게 굉장히 각인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이가 스스로 잘 쓸 수 있게 우리가 앞서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런 맞습니다. 점이 참 좋다. 그리고 원장님이 또 만든 그 단어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글로컬이란 단어. 네. 네네네. 음, 글로컬이라는 게 이제 글로벌이랑 그다음에 음, 로컬 지역이랑 이 두 단어가 이제 종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조금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음, 국제적인 세계적이라는 단어랑 지역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실 하나같이 다들 글로컬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오늘 제가 이제 바칼로레아 수업이라는 것을 이제 4개를 했는데 네네. 한 12개 정도의 나라에서 아이들이 음, 이제 접속을 해서 수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구에 있고 또 음, 싱가포르에 있는 아이도 있었고 미국에 있는 아이도 있었고 그죠?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이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앞으로는 이 영어라는 것을 통해서 음, 국제사회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영어와 또 아이가 소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소양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글로컬 영어고요. 음, 사실 이 샤론 코치님 팔로우 하시는 분들, 우리 샤밀리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샤론 코치님의 자녀분들도 상당한 이런 양육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롤모델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영어를 단순히 그냥 입시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나아가는 데 쓰는 거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까라는 거를 보는 게 이제 글로컬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어떤 상담을 한 건 하고 왔는데, 네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아이인데, 그냥 비인가, 예, 대안학교 네. 같은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러지 말자. 그냥 정상적으로 동네 학교 보내고, 우리 영어 제대로 가르쳐서, 나중에 영어로 많은 선택을 하게 합시다. 마이너를 키우지 맙시다. 우리 메이저를 키웁시다. 왜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네네. 뭐, 충분히 가능한 컨디션이었거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영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해서, 마치 유학을 꼭 가야 되는 건지, 마치 국제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막 이런 점, 특히 국제학교도 정말 이름도 듣도, 보통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대안학교 학력 인정 안 되는 그런 데를 막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돈이 없는 걸 너무 속상해 하시고, 그런 건 정말 전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우리 좀 네네. 충분하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이나든가, 만일에 정말 이 말하는 영어, 쓰는 영어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아예 우리 김희덕 원장님 바칼로리아 수업을 들어라. 그거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대부분 또 저한테 피드백에 뭐가 오냐면 떨어졌다. 네네.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막 댓글에 나와요. 라이크 온라인 수업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레트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더 준비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이죠. 네, 바칼로리아 온라인 떨어졌으면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우리 라이트 영어 강의 잘 듣고 또 대비하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물론이죠. 네네, 음, 물론이죠. 바칼로레아를 조금 이제 준비하고 아이들 쓰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향상 한다면은 에세이 특강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SAT가, 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유초등 영어 영문법. 사실 유초등 영어 영문법은 음,
바칼로레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가 영어를 해나가는데 정리정돈을 좀 해줍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네네네. 우리나라 영어가 사실 1, 2학년은 일반 초에서는 영어를 다루지 않고 3, 4학년은 너무 빠른데 사실 이 엇갈리는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학교 와서 국어 배워도 문제 없다. 근데 당장 1학년 1학기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런 책들만 보더라도 이해력 문제 나오면 사고력 수학 문제 딱 그럼요. 보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그럼요. 것처럼 3, 4학년 때 영어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때 빛의 속도로 그냥 파닉스 한 2, 3개월에 지나가 버립니다. 영어 학원에서 1년 반, 2년 걸리는 거 3, 4개월에 지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사실상 그 전에 어느 정도 탄탄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바칼로레아 수업이나 또 유초등 영문법 이런 거를 통해서 또는 이 에세이 마스터 특강이나 유초등 영문법 통해서 기반들 쌓아서 간다면 네. 뭐 그냥 바칼로레아 수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뭐를 하든지 간에 좀 품격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즉 제대로 배워서 실력이 계속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한 데 가서 하지 말고 우리 정식으로 공부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부탁드렸던 게 예, 우리 초등고 이제 초등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영어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걸 또 강의해달라. 이게 또 이 강의가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만드신 강의죠. 네.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요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사실 3, 4, 5, 6학년들에게 특히 좀 더 초점을 많이 줬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코치님하고 만들었던 강의들이 아무래도, 영유아나 아니면 초등 저학년에 좀 더 집중이 많았다 싶어서 그 이후에 초등 중고학년들 또는 특히 고학년들은 영어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는 이거를 4대 영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강의를 보시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요거 네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이론과 현실 그리고 쓸만한 교재까지 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코치님하고 여러 라방을 하고 여러 영상들을 만들면서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인사이트를 받으셨죠. 많이 이제 수집을 해서 그냥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책을 사란 말이냐라는 걸 또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요때 사시면 되고 이 책은 이 다음에 하시면 되고 독해는 이 시리즈 하시면 끝납니다. 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브릭스 시리즈가 있고 링크 시리즈가 있는데 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해드려요. 거의 쪽집게 강의죠. 쪽집게. 네네. 이게 특히나 이 집에서 부모님들이 한 80%의 어머님들은 엄마표를 한다 하더라도 교재의 의지가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한다면은 이 알찬 구성의 교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교재로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런데 교재를 엄마들이 보통 살 때는 한 출판사에 세트를 사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거는 완벽할 수가 없죠. 그 하나 가지고 다 되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픽을 해주는 거죠. 일종의. 네. 근데 제가 조금 실수했네요. 저는, 우리 강의가 원장님 강의 10개인 줄 알았더니 제가 다시 카운트 해보니까 8개고요. 수정합니다. 8개입니다. 8개고.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게 이제 리더를 위한 글로컬 영어라는 게 영어 전체적인 로드를 이제 보여주셔서 영어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영어가 BK 영어 학습 로드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니엘 쌤이 미국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미국 초등학교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넷 쌤이 스피킹 특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블로그 들어가서 강의 소개를 자세히 보시고 오늘 주신 내용 중에서 어떤 분이 원장님한테 그 바칼로레아 아마 온라인 테스트를 받나 봐요. 자, 테스트
이후 상담해 주신 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잘 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고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가슴이 답답한 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내가 바칼로리아 수업을 듣기 위해서 원장님한테 테스트를 받아요. 어떤 거를 평가하시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연령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를 봅니다. 말하기,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는 왜 쓰기, 보지 않, 읽기. 네, 네. 듣기는 왜 음, 보지 않냐 하면 네. 사실 영어로 다 진행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음, 말하기가 된다면 듣기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일단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중점으로 보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음, 우선 아이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그림이나 음, 도표나 글을 보고 묘사할 수 있는지 먼저 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어떤 글을 읽으면 그 글의 중심 내용과 또 세부 사항을 구분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음. 분들 저학년 부모님이시라면은요, 요거 기억하십시오. 저학년 영유아 아이가 즉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즉시. 예, 즉시 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네, 네, 왜냐하면 네. 어린아이들에게 세부 사항이니 중심 내용이니 추론이니 대명사니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아이가 지치기 때문에 그렇죠. 낭독하게 하고 낭독한 것을 바로 꼬리 질문으로 음, 몇 개를 물어봤을 때 얘는 아, 그냥 발음만 낼 수 있는 애가 아니라 진짜 이해까지 하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보는구나. 네네네. 그리고 읽는 음,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이들이 파악을 네,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한 4, 50개 또는 100개 정도의 단어를 쭉 이제 이거 지문을 읽는데 아이가 모든 것을 다 네,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흐름을 아이가 파악하고 읽는지 아니면 그냥 아, 읽고 지나치는 건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소리를 낼 수 있고 낭독할 수 있다고 해서 아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왜 우리가 네네. 노래를 따라 불러도 노래의 의미를 모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쓰기를 보죠. 그래서 원장님이 우리 원장님이 그 바칼로리아라는 건 원장님 학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네네. 거기에 붙으려면 에세이 특강과 유초등 영어 영문법 강의를 들어라. 이게 다 음, 기본이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네네네. 그림을 보고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잘 그리고, 예.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음, 덧붙이면 사실 이 유초등 영어 영문법이나 이 마스터 에세이 특강 같은 경우는 네. 이 저학년에서 1학년, 2학년 또는 이제 1학년까지는 영유를 다닌 경우에는 영유 방과후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네. 영유 방과후 한 이후에 이제 어학원을 갈 때 네. 아이의 이제 레벨 테스트를 준비한다면 네, 요런 네. 강의를 통해서 그럼요. 네네 아이의 기초 문법이나 또 네. 아이의 기본적인 이 글쓰기 능력. 왜냐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제한 시간 내에 뭐를 끝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또는 방과 후 영어 학원에서 몇 달에 걸쳐서 또는 몇 주에 걸쳐서 아이를 보는 것과 20분, 30분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서 네 능력을 펼쳐봐라라고 음, 제한적으로 보는 것은 아이에게는 네, 완전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전에 이런 영상들을 부모님께서 좀 봐주시고 아이를 이제 이해시켜 주시면 너에게 음. 이런 평가가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어라. 그리고 네, 추가로 설명하는 좀 법들을 오늘, 보시면 좋죠. 네, 꿀팁을 좀 드릴까요? 오늘 그래도 이 늦은 밤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레벨 테스트 앞두고는 유명 학원 레벨 테스트 네네. 앞두고, 지금 원장님이 에세이 특강과 영문법 특강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외에, 토플 프라이머리 저학년, 네네. 그 다음에 고학년은 주니어 토플. 요 교재로 미리 공부를 하고 나면 웬만한 영어 학원은 다 붙는다. 맞죠?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몰라서 못해. 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했던 초등고 영어 학습법 네. 책에서 사실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교재들로 준비를 하시면 네. 시간 낭비가 줄고 그리고 그럼요. 이게 저희들 이 강의를 만들 때 제가 학원 원장이지 않습니까? 어학원 네. 원장. 그래서 제가 현실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레벨 테스트를 잘 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요즘 어학원들, 특히 대형 어학원일수록 레벨업 시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음, 내가 무슨 레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6에서 8개월, 9개월 동안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쭉쭉 올라가는 거랑 그게 네, 아니면 이거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사전에 이런 강의들로 아이를 조금 챙겨주심이 상당히 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데요. 좋은데요. 이제 질문이 원장님 라이크 영어 유치원 강의 수강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초2인데요. 1년 넘게 트윙크를 다니고 있대요. 네네. 3학년 때 원장님의 바칼로리아 온라인 강의를 수강시켜 보고 싶은데 만일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다른 학원이랑 병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이의 이 시간이나 수준에 따라서 사실 그거는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음, 이게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음, 번이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 수업 음.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지금 계신 걸 제가 확인을 네, 했거든요.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 이 50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별도로 한 2시간 정도를 준비를 하세요. 근데 네, 그 시간이 버거울 정도로 이제 바쁘다면은 하나로 일단 먼저 유지를 하시지만 만약에 네, 이거를 하면서도 영어 할 시간이 좀 충분하다 하면 특히 네. 아이가 어리다면 3학년 네, 정도라면 해주시는 음, 것도 좋죠. 근데 이제 이 음, 3학년이라는 나이가 네, 아시다시피 영어에서 되게 애매한 나이입니다. 영어 학원 맞아요. 다니기. 영어학원 다니기 정말 돈 아까운 나이잖아. 그래서 아, 이 진짜로. 시기에 내가 네, 수학이나 과학을 좀 챙겨놓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네, 일단 바칼로레아 하나 유지를 하시고, 그 네, 다음에 책 읽기 좀 더 챙기신 다음에 수학, 과학에 음,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한 음, 가지 좋은 방법이죠. 네. 저는 3, 4학년은 이렇게, 왜냐면 제가 아이를 가르칠 때는 이런 수업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3, 4학년은 굉장히 애매한 시기에 뭔가 성과를 얻기 어려운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비중을 살짝 줄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예, 민님이, 이름이 아마 아이 이름이 노아인가 봐요. 예. 네네네. 네, 네. 희덕 원장님, 희덕 원장님, 네, 호세피나 티셔 이렇게 부른대요. 진짜 네. 그러나요? 네네. 영유 2년 차부터 졸업 후 연계 어학원 가지 않고 라이크 어학원 수업으로 정말 영어를 더 잘하고 매일 과제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정책인데, 우리 바칼로레아 수업으로 너무 좋았다. 네. 라이크 영어 강의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샤론 코치 블로그에, 예, 지금,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에. DNS WK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샤론 코치 블로그에 가세요. 네, 나옵니다. 초5 아들이 미래와 태균이 아침 공부하는 인스타 사진을 보더니 어린 동생들이 대단하다며 자극을 받더라고요. 브루스킴 형과 미래 태균이 얘기 아들과 가끔 대화합니다. 원장님네 아이와 저희 아이가 또 주제가 되나 봐요. 어떤 집에서는 네네네. 재밌네요. 그 알파벳 예전에 자석ፔ 네네. 저희가 호텔에 갔었는데, 음, 그때 한번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진짜 공부하는구나 하면서 그 제 인스타 팔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진짜 네. 이렇게 아침에 공부하네 하면서 미래 쓰다쓰모 주고 가신 분도 계시고 제법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요새 동네를 정말 그냥 좀 편하게 다니잖아요. 뭐 걸어 네네.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뭐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면 하루에 한 두 분은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알파벳 자석 패드 강의 듣고 구매했는데 너무 잘 쓰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것도 네. 정말 거의 품절 됐겠어요. 네. 네. 올해 7세 남아가 말씀하신 강의는 레벨 테스트 통과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강의는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온라인 음. 수업이에요. 바칼로레아는. 네. 네네네. 음, 그리고 바칼로레 오시기 전에 이런 에세이나 문법 수업 듣고 오시면 네. 아이가 그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받습니다. 뒷심이 네. 상당히 커요. 제가 설명글에 좀 써놓을게요. 그 내용을요. 네. 네네네. 원장님, 7살 여자아이인데요. 팝송 부르는 걸 좋아한대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계속 즐겁게 부르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저라면은 팝송 즐겁게 많이 부르고요. 다양한 노래 많이 따라 부르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이 아이가 노래에 꽂히면 자발적으로 엄청난 문장들을 암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왜 예전에 원어민 영어 Into Reading and Writing 보면 그거 나와요. 저랑 미래랑 그 닥터 수스 책 읽으면서 영어를 랩으로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영어는 음절의 길이가 상당히 중요하고 강세의 길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절의 개수가. 네. 그래서 음, 그 노래를 하게 되면 발음도 예뻐질 뿐더러 자발적으로 수많은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네. 좋을 것 오랫동안 같은데요? 아이들이 오랫동안 옥스퍼드 리딩 트리나 이런 책 따라 읽는 것처럼 노래 많이 따라하면 좋아요. 근데 나는 얘 신기하다. 어떻게 7살 여자아이가 팝송을 그렇게 잘 부르지? 그것도 제가 신기하네요. 동경할 어, 만한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렇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누리님이 스팀 수업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원장님이 알려주신 활동을 기본으로 확장시켜서 응용할 것이 아주 많아요. 아이가 다른 활동하면서 배운 단어나 표현을 잘 쓰고 있다. 예. 네네. 특히 저는, 아들들, 영어를 좀 싫어하는 아들들은 꼭 이 수업을 추천합니다. 네. 예비초등 영어 쓰기 고민인데 수업을 꼭 듣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번에 라이크 초등고 영어학습법 하이라이트 신청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질문은요. 엄마표 했던 초5 남한데요. 김희더 원장님 초등고 영어 강의 듣고 뒤늦게 딕테이션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딕테이션 할 때 아이가 멈추면서 하기 싫다며 속도는 0.75로 낮춰서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ED라든가 S 붙이는 거, 스펠링 한두 개 틀리는 것까지 바로 잡아주고 넘어가야 하는지 이게 고민이시라고. 속도를 늦추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그 속도를 늦췄다고 해서 계속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렇게 하다 보면 속도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기 마련이니까 그거는 아이가 초반에 몇 권 정도 그렇게 한다면 또는 6개월에서 8개월 또는 1년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부분이 없고요. 네. 뒤에 S 붙이고 ED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가 채점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채점하기. 네. 네네. 그게 아이가 채점을 하면 부모님도 좀 더 독립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게 되는 뿐더러 아이가 자신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아, 인식하고 또 사전에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에서 받아쓰기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아이의 어떤 문법적인 민감도나 글쓰기에서 실수 줄이는 거나 받아쓰기만 많이 해도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 시험 칠 때 그 S 빠지고 마침표 빠지고 대소문자 틀리는 이 감점 요인들이 싹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들 하셨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해요.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어린 아들들한테 띄어쓰기 할 때 이 칸 벌려 쓰는 거, 쉼표 마침표 쓰는 거, 줄 맞춰 쓰는 거 그것만 해도 2년 걸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의미가 없어. 뭐 어떠냐 그러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귀여워.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주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서 도움됩니다. 네, 스스로 채점하게 해라. 체크하게 네네. 해라. 네. 좀 전에 시제, 인칭, 품사 이거 들어있는 수업, 에세이 수업이었죠? 에세이도 있지만 그거는 네. 유초등 영어 영문법? 네. 영문법. 네, 유초등 영어 영문법 강의입니다. 네. 어스틴맘이 저도 떨어졌어요. 네네. 미안해요. 기회를 보자고요. 코치님과 함께 하시는 김희도 원장님이 계셔서 든든하시다고. 김희도 원장님 AI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휴먼이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것 같아요? AI처럼 살지 않아요? AI보다 그냥 열심히 사는 아빠. 그게 그거죠, 뭐.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감사합니다. 책을 왜 안 써갖고 책을 못 나오게 만들어요? 출판사에서 원장님만 원고를 안 썼대는데? 그런 거 제가 그 교정만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예, 아니 내가 왜 김희도 원장님하고 윤기훈 원장님하고 우리 쓴 책이 안 나오냐. 제가 출판사한테 뭐라 그랬어요. 했더니 김희도 원장님이 아직 원고가 마무리가 안 됐다고.
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주시겠죠? 뭐 이러더라고요. 예, 빨리 해주세요. 책 나오게. 알겠습니다. 예, 예. 유초등 영어 영문법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 1월 9일 개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셔야 돼요. 네. 예, 저학년 영유아 즉시 이해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수월하게 읽을 수준의 그 지문을 또는 글을 한 6줄, 7줄 정도 되는 거를 낭독하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 몇 개만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무엇을 했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얘기를 해본다든지 네. 또 사건의 이유를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엄마부터 좀 편안하게 해야겠네요. 이해를 네네. 못하는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읽는 능력은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부터는 단어를 조금 손봐주거나 음, 아니면 그 읽는 사람들이 읽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이게 이름이야, 이게 움직임이야, 이게 행동이야, 이게 동사라는 거야.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정리해줘야죠. 약간 레슨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네네. 여러분, 바칼로레아 테스트 보기 전에 원장님 강의, 네, 유초등 영어 영문법, 네, 그 다음에 3시간 마스터 에세이 특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학원들의 유아,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들은 제가, 토플 프라이머리를 보라고, 미리 교재를 써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또 질문이 목동 6세 여아인데요. 영유 1년차, 2년차 선택을 고민합니다. 유치원 출신이고요. 내성적인 아이인데 영유 2년차에 붙었대요. 5세부터 영어로 사용하던 아이들 속에서 혼자 수업하게 될 예정인데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스피킹이 약해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괜찮을까요? 완벽주의 성향이라 잘 모르면 입을 닫는데 1년차 가서 자신감을 얻을지 지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년차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반이 2년 된 반, 1년 된 반이 있는데 네네네네. 6세인데 이제 2년 된 반으로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2년차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년차. 네. 네네네. 이유가 아이가 완벽주의라서 말을 적게 한다 한들 사실 1년차와 2년차의 가장 큰 차이는 아이들의 소통 능력도 약간 있겠지만 1년차에서 아이가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2년차가 되면 그때부터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 쓰기에 좀 더 비중을 맞추게 됩니다. 영유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는 부분들이야 아이가 어려운 말을 어차피 아이들끼리 쓰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2번, 3번 반복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그 안에 루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2년차 가는 게 오히려 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원장님이 알아서 반배정해 주신 거예요. 얘가 예뻐서 배정해 준 게 아니라 실력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원장님, 그러면 혹시 작년에 1년차 아이들이 배운 것 중에서 제가 미리 공부할 게 좀 있을까요? 그걸 물어보면 되죠. 네네. 그러면 얘네들 1년 한 거를 한 달이나 보름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레테 준비해서 반 배정 잘 받아야 된다는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테스트 준비를 해서 레벨 잘 나오면 잘 따라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시험을 위해서 얍삽하게 공부한 거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고민, 저렇게 하면 저렇게 고민. 나라를 걱정합시다, 우리.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참나. 원장님 오늘 유난히 피곤해 보인다는데? 피곤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그거 테스트 해서, 물론, 이게 테스트가 가짜 테스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 있는 문제를 베껴서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레벨 그렇죠. 테스트하게 공부하는 건 실력을 키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네. 우리가 컨닝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라이크 예전 아버님 다닐 때 다녔었대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예. 우리 아버님 얘기. 네. 스스로 채점하는 거는 몇 학년부터 할까요?
한 1학년 2학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1-2부터, 네, 네네. 네, 스스로 지점해라. 네. 이제 엄마가 중학교 때 라이크를 다녔대요. 그래서 아이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 이제 자식을 라이크해서 이런 일 의외로 많죠. 네네. 맞아. 너무 재밌어. 저는 테스트를 본 것만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의 현 상태를 알 수 있으니. 그것도 굉장히 도움되죠? 네네, 물론입니다. 네, 도움됩니다. 네. 영유 7세 3년차 앞두고 영유에서 뺐습니다. 네, 이게 질문인가요? 네. 네. 질문을 아마 아직 글을 못 올리셨나 봐요. 네네네. 원장님, 네. 저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내가 옛날에도 제가 그런 일을 했어요. 코치님 인생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잘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딸을 낳은 거다. 아들 키웠다가 딸을 키워보니까 세상이 다르더라.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 영어를 제대로 가르친 거다. 이 두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네네. 그럼 원장님은 그러면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아직 어리긴 하지만 제일 잘한 두 가지가 뭐냐?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저도 일단 영어를 잘 가르친 거, 소통 중심의 영어를 가르친 거를 가장 먼저 뽑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쓰기를 통해서 생각하는 음. 힘을 길러주게 한 거. 이게 생각하는 자신의, 힘. 네네. 음.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아이들한테는 생각을 정돈하고 또 어떻게 얘기해야 남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우리가 왜 미운 7살이라고 얘기하는 게 남의 네. 입장을 못 볼 때 아닙니까? 7살이. 네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일기 쓰기부터 또 자기 어떤 생각 적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아졌고, 앞으로 더더욱 이런 다문화 사회가 된다면 이런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제 네. 생각에는 글쓰기를 챙겨주고 그다음에 영어로 소통 능력을 이제 챙겨준 거를 제일 잘했다 지금까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저는 근데 제가 딸을 낳았다는 게 제가 자랐다는 게 딸이 좋다, 아들이 낫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아들만 키워볼 때는 아들이 단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키워보니까 또 다르더라고. 이제 원장님도 미래를 키울 때랑 태균이 키울 때가 다르지 않아요? 완전 달라요. 깜짝 그쵸? 놀랐던 게 똑같은 네. 환경인데 딸아이는 여전히 네일하고 또 예쁜 드레스,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거 챙기고 아들은 오직 엔진, 기차, 비행기, 또 제트기 이런 것만 네. 요즘에 탑건에 빠져서 탑건은 이제 한 기차에서 20번 벗어났어요? 이제 기차 다음에 항공기로 갔다가 요즘엔 제트기. 아,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코치님 오픈 카톡방 그거를 네. 보면서 입이 근질근질했었는데 제 아들이 나사에서 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 있어요. 네네, 알아요. 네네 거기에서 오늘 이제 2등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올려놓죠. 뭘 근질근질해요. 거기다 올리면 되지. 오늘 그래서 유명진도 뭐 체육 영재랬다고 올렸던데. 네네네 그거 나도 네. 한마디 할까 했는데 해요. 그래서 자랑방이에요. 나사에서 하는 어린이 달력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다가 알아요. 애가 네. 이제 로켓 우주선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 당당히 2등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샤밀리들이 어디 가서 자랑하면 자꾸 돌맞아가지고 우리끼리 자랑하라고 우리끼리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들 키울 때, 딸 키울 때 다 달라요. 아들도 똑같은 아들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엄마는 진짜 좀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 때는 약간 좀 지금보다 훨씬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면서 정말 이 코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왜? 자녀 교육이 자식 키우는 게 내 맘대로 되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도 우리한테 진심으로 조언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 네. 그래서 저희 온라인 강의 컨셉이 엄마표 학습을 돕는 전문가 꿀팁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꿀팁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재밌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시 또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딸이. 네네. 근데 네네. 역시, 영어를 해놓으니까 정말 준비할 게 없어요, 원장님. 특히 미국 그렇죠. 대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서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럼 기존의 경력을 갖고 그냥 페퍼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참 내가 영어를 참 잘해놨다. 미리 공부하기 잘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꾸준히 계속 공부했죠. 영어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정말 많이 했는데, 부모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아이를 영어를 못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포레스트 님이요. 예비 초2 남한데 넷플릭스 동영상을 즐겁게 보고 ORT를 7, 8단계를 잘 읽고 곧잘 이해합니다. 영어 학원을 시작하는 것이 나은지 책을 더 읽고 집에서 문제집을 시작하는 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추천해 주실 시작 단계 문제집을 추천드립니다. 초2의 문제집, 수학도 아니고 영어를?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원장님?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사실 이제 이야기 책만 읽을 때가 아니라 넌픽션을 다루어야 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어 지문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 동화나 소설이 아니라 넌픽션 지문이죠. 신문 기사 같은 네, 거. 네. 그래서 문제집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을 다루는 책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스북 얘기하나요?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콜스북이죠? 브릭스나 네. 링크나 뭐 이런 건데요. 이 정도, 그러니까 ORT 7, 8 정도를 편하게 읽는다 그러면 인사이트 링크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있는 책들을 특히 이 강의 준비하면서 특히 초등고 이 강의 영어학습법 이거 하면서 거의 다 봤는데요. 유명하다는 것은 진짜 판매율 8위까지 다 봤습니다. 문법도 그렇고 네. 쓰기도 그렇고 듣기도 그렇고. 근데 그 안에서 링크가 일단은 제일 나았던 것 같고요. 7, 8이면 인사이트 링크 들어가면은 적절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영어 원서 아니면 영어 컴프레hen션 교재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출간되는 게 많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값이 비싸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큰 대형 서점에 가면 원서 코너가 있고, 거기 안에 포키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어 원서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 수준보다 조금 약하게, 낮게 시작하는 교재를 낮권짜리 엄청 싸잖아요. 그런 책들은. 네. 네네네. 오히려 그런 거를 사라. 괜히 한국 교재들은 왠지 세트를 사야 될 것 같은 너무 부담감이 들고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원서를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예, 네네네.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늦은 밤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낮에는 안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낮이면은 이렇게까지 좋은 거 안 드리죠. 근데 아까 이제 그 넷플릭스 얘기도 나왔고, 네. 사실 이제 코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샤멜리 분들 요거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정말 꿀팁은, 숨겨져 있는 꿀팁은 뭐냐면,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것보다 약간 쉬운 거. 네, 네. 첫 번째 낮게. 그거고요. 네네네. 네. 첫 번째 그거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부담이 없어야 두 번, 세 번 봅니다. 그럼요. 부담이 없어야 두 번, 세 번 봅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랑, 두 번째는 그 넷플릭스 편하게 본다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이 야밤의 꿀팁은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 영어로 사실 요즘에 컨텐츠를 접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잖아요. 검색해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거를 찾아주고,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애가 뭐를 보여주면 좀 이 영어 듣기 많이 할까라고 한다면 넷플릭스보다는 유튜브가 좋습니다. 그리고 코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4키즈. 이 4키즈가 이 황금 검색어예요. 그러니까 그쵸. 아이가 요리 좋아한다 그러면 Cooking for Kids. 아이가 네. 코딩 좋아한다 그러면 Coding for Kids.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수학 좋아한다 그러면 Math for 매스 Kids. 포커스. 네. 이러면은 아이 수준에 맞는, 아이 눈높이에 맞는 영상들이 아주 쉽게 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조회수 높은 것만 딱딱딱딱 골라가지고 아이가 심심할 때마다 요거 봐라고 하면 조회수 높으니까 재미 보장되고 4키즈라는 거 붙어 있으니까 나쁜 거 없을 안전하고. 거고 네, 네. 그리고 아이 눈높이의 언어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겨울 그리고 방학 이제 동안에 쿠킹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사이언스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 컨텐츠, 예, 네네. 서브젝트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잘 보죠. 예. 네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말씀하신 게 사실 정말 그 큰 꿀팁이에요. 하나는 아이 수준보다 약간 쉬운 거. 그리고 마이너스 1.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4키즈. 우리가 부모로서 플러스 1만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재미를 붙이고 좋아하고 두 번, 세 번 보려면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준으로 웃었던 게 뭔데? 수학 교구를 비싼 인테리어라고 부릅니다. 하시는 것처럼. 사자성어로. 인터뷰. 네, 예. 그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네. 영화책도 예쁘다고 사놓고 또 유명하다고 사놓고 나면 그 나중에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당근마켓에서 싸게 얻어갑니다. 그러니까. 난 사지 말라 그래. 그리고 영어책의 원선자들이 다 한국에서 만든 거야. 나 그거 네네. 사지 말라 그래. 솔직히 말해서. 예. 그거 아니야. 그냥 진짜 미국에서 만든 거 사요. 그게 더 그래서 맞아. 오늘 여기에서 응. 얘기했던 여러 이 좋은 강의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네. 이 코치님께서 주신 이 은연중에 주신 이 두 개의 키워드 기억하시면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꿀이네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제이브로님이 ORT를 무조건 읽혀야 할까요? 아니면 영어 그림책으로도 충분할까요? 우리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줬는데. 예, 답변 좀 주세요. 기본 답변은 뭐든지 아이가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좀 더 전문가적인 답변을 드리면은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처럼 이 고등이나 SAT나 이런 윗단계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AR 지수, SR 지수, 렉사일 지수 유용하기는 하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그냥 그 숫자의 의미나 수준을 가늠하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그냥 숫자가 높고 낮음으로 아이 비교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숫자 노름, 신선 노름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나 이 ORT를 읽는 거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일수록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꾸준히 볼 수 있는 시리즈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ORT는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11, 12까지 있거든요. 챕터부까지 보면. 그거를 다 읽는데 2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SR 지수, AR 지수는 돈 내고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도서관을 다녀야 시험 볼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은 그냥 못 봅니다. 그러므로 ORT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이가 스테이지 1을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스테이지 4를 혼자서도 읽고 있다. 영어 실력 는 거죠. 스테이지 4도 더듬버렸는데 이제 스테이지 7, 8도 잘 읽고 있다. 영어 실력 는 거죠. 그러니까 전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진 그 웰메이드 시리즈를 가지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ORT를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이외의 것들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화책으로도 영어 충분히 배울 수 있기는 한데 네. 문제는 연관이 없는 동화책들이거나 같은 작가가 아니라면 이 동화책 무작위로 50권 읽었다 한들 객관적으로 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의 ORT 시리즈로 스테이지 1에서 정주행을 했다. 그러면 늘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RT를 봅니다. 원장님, 코스트코랑 이마트랑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대형 포장 이런 거 아닌가요? 번들이요? 네네. 코스트코는 치즈가 3종류만 있고요. 이마트는 네네. 치즈가 30개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소비자한테 복잡한 선택에 대한 피로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네, 전문가들이 이미 다 골라놓고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도 괜찮다. 그래서 코스트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의외로. 네네. 예, 똑같아요. 이게 ORT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서 골라놨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봐.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뭐 30초짜리도 있고 5분짜리도 있고 15분짜리도 있고 저희 영상은 70분짜리잖아요. 왜 네네. 저희 채널 중에서 라이브가 제일 인기 있냐면 엄마들이 그냥 틀어놔요. 수돗물 틀듯이.
예, 선택 안 하고 70분 동안 그냥 듣다 말다 뭐 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거를 막 분마다 뭐 정말 시간만 선택할 거 너무 피곤한 거다. 영어가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그거. 근데 저는 월트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1번 당근 마켓에 살아. 2번 예, 순서가 빠져도 상관없다. 세 네네. 번째, 반드시 세이펜 사라. 읽어주지 마라. 목 터진다. 지가 누르게 해라. 전 이 세 네. 가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유료 꿀팁으로 아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하시니까요. 뭐 이딴 걸 유료로 해요. 더 좋은 거 많이 주는데 우리가. 자, 오늘 좀 너무 늦은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원장님, 그래도 영어를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싶은 우리 엄마들에게, 우리 샤미니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메시지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윤기은 원장님 라방을 보고 이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게 막 적어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보여요.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있습니다. 요번 겨울에 우리가 그래도 샤밀리로서 영어를, 엄마표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겨울에는 그 아이에게 평가 기준과 또 영어 공부에 대한 감정을 좀 체크해주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그 플러스 1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보면 아이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그 행복함은 아이를 같은 책을 2번, 3번, 4번 읽게 해준다. 그리고 실력은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제 유튜브 꿀팁 오늘 하나 정말 대단한 거 드렸으니까. 좋은 건데요. 네. 네네. 얼마나 좋아요. 실용적이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서 네.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코치님의 조언과 또 저희 네. 경험들을 열심히 쌓아서 만든 이 강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그 for kids 이렇게 읽어야 돼요. 발음이. For kids요? 예, 아, for 네네네. kids. 꼭 for for kids로 해야 돼요, 발음을. S로, 네네, for kids, S가 붙는 게 좋습니다. for kids 이런 식으로. 네네네. 오늘 네. 그거 하나 또 배웠네요. 멋있게 우아하게 for kids. 네네. 아니 한 개라도 배워야죠.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게 발음하세요. 네, for kids 이런 식으로. 네네. 네, 행복했고요,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또 잘 지내시고, 예, 또 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 잠깐 클로징 좀 할게요. 예, 나가시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 네. 근사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실크스와 윤기훈 쌤이나 우리 김희덕 원장님한테 8개의 강의를 부탁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원장님들은 굉장히 소스가 많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걸 잘 몰라요. 워낙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저는 중간 역할로 원장님 이거 뽑아주세요. 이거 뽑아주세요. 저 원장님들은 자판기예요. 밴딩머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뽑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항상 얘기하면서 나 이거 궁금한데 이거 강의 만들어주세요. 나 이거 궁금한데 이렇게 해서 8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아주 흐뭇한데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좋았죠, 여러분들. 내일은 원래 브루스 강의가 있는 날인데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1주 연기했습니다. 예, 1주 연기했어요. 네, 그래서 내일 오전 라방은 없고요. 네, 저녁에 내일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는 엄태욱쌤. 엄태욱쌤하고 우리 국어 이야기 할 거예요. 네, 엄태욱쌤도 너무 바빠서 엄태욱쌤 요일에 제가 맞췄어요. 근데 내일 하루 잠깐 시간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엄태욱쌤과 함께 내일 또 이야기 할 거고요. 내일이 금요일인가요? 내일이 무슨 요일이야? 내일 금요일이죠. 예. 토요일은 우리 신선영 원장님.
신선영 원장님 초대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CNA 그 여성원 원장님도 제가 초대했어요. 그래서 아마 낮에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수학, 김윤수 원장님, 특히 우리 국제학교 학부모들 유학 보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또 일당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원장님들 말씀 중에 궁금한 부분을 코치님이 너무나 잘하고 항상,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학부모라면, 내가 엄마라면 이 부분,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잘 알아서 넘어가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 많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찍어서 여러분 대신하는 거죠, 뭐. 대신하는 거. 네. 그 역할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다 듣죠? 네. 그건 알아서. 유튜브에도 올려놨잖아요. 유튜브 왜 올리냐면요. 인스타는요. 백그라운드 영상이 안 돼요. 백그라운드 영상이 뭐냐면, 인스타를 보면서 다른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튜브는 그게 가능해요. 유튜브는 영상을 틀어놓고 다시 나와서 뭐 네이버 검색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어요. 유튜브는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편하라고 넘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콩콩님이 코치님 멋져요. 그렇습니까? 멋집니까? 참 행복하네요. 제가 라방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수다 떠는 거 너무 좋아하고 에너지 좋아합니다. 여튼 잘 지내시고 저는 내일 아마 아들 옷 사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뭐 아프다고 제가 쉴 수 있겠습니까? 네, 여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샤플들 많이 들어오세요. 네.